비극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악몽 같았던 그날의 기억. 그날 출동됐던 인원이 328명. 그때 헬기가 한 12대 정도 포함했을 정도로 큰 무리였었어요. 야. 평온한 일상, 황금빛 미래도 연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날. 열이 되게 뜨겁거든요. 생각보다 못 오가도 못하고. 예, 그러면 죽는 거죠. 절망만이 남은 그곳. 아이고. 아까 모든 연기가 다 가라앉고 네. 사람들이 그 길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전혀 발견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를 발견한 거는 이틀 뒤인 4월 30날 발견이 된 거예요. 지점이 이게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사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심장이 뛰더라고요. 희망의 풀폭이 하나 없는 바싹 메말라버린 땅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야. 기적처럼 살아남은 작은 생명.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처럼 다시 어머, 피어난 웬일이야. 한 생명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완전 새끼 다람쥐. 새끼 다람쥐. 살다 보면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는 법. 이곳에도 얼마 전 막막한 터널을 지나 이제 막 빛을 보기 시작한 생명이 하나 있다는데, 기적의 생존자, 그 얼굴 좀 보겠다고 먼 길을 달려왔건만 이거 너무 비싸게 구는 거 아닌가? 하하, 곤석 참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길세. 장평아. 어허, 이름이 장평이? 산불 현장이 홍천군 화천면 장평리예요. 촌스러운 이름 지어주면은 튼튼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평아 이렇게 불러서 장평이라고 해요. 장평아. 어라? 내내 비싸게 굴던 녀석이 이름을 부르자 대꾸를 한다. 오. 아니 설마 다람쥐가 사람 가리고 막 알아보고 뭐 그런 건가요? 야. 저러기가 힘든데요, 다람쥐는. 날 알아보나? 어찌 됐든 수지 씨 덕에 이제야 녀석을 제대로 보게 됐는데, 아이고 아유, 요 자꾸 앙증맞은 외모에 넘치는 애교까지. 저는 이러고 일해요 그냥. 아이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녀석을 어찌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어? 다 다른 걸로 예산 쓴 거죠. 뭐 조금 간질간질 번거롭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함께 보낸다는데, 자기를 구해준 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인지 장평이 아주 수지 씨를 나무 삼아 놀이터 삼아 노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아이고, 심지어 머리카락 보일라 숨바꼭질까지 하는데. 원래 다람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어요? 아 전혀요. 저 동물을 키워본 적도 없고, 네, 다람쥐 길러본 적도 없고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산에서 데려온 야생 다람쥐 장평이. 야생이면 사람을 막 경계하고 피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확실히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는 녀석인데. 얘가 발견됐던 곳이 이쪽 따라서 이 연기 자욱한 이곳이거든요. 연기가 다 내려앉고 이제 진화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제 제 위에 다 타고 나면 제 위에 있었던 거죠. 지난 4월 300명 이상의 인력과 12대의 헬기를 동원했던 큰 산불의 진화 과정에서 만났다는 장평이. 잿더미 속에서 눈도 못 뜬 채 겨우 숨만 붙어있던 녀석을 구해 이곳에 데려왔다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 보살폈더니만 잿더미 속에서 죽어가던 녀석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폭풍성장. 생명의 은인이라는 걸 아는지 껌딱지도 이런 껌딱지가 없다. 살 속으로 들어갔다. 어떻게? 아 간지러워. 나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네. 과감한 애정 표현까지 거침없는 장평이 수지 씨가 녀석한텐 친구이자 가족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내려가 이제. 엄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왠지. 이런 장평이를 위해 수지 씨도 매일같이 준비하는 게 있었으니. 아 얘가 껍질을 또 안 먹어서 웬만하면 껍질을 좀 빠주거든요. 안 먹자. 아이고, 녀석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바탕으로 한 뷔페식 밥상. 그 연예인 딱 다이어트 그 식단 아니에요? 과일이랑 단백질만. 견과류랑. 여배우들이 몸매와 건강 관리를 위해 먹는다는 메뉴로 관리를 진짜 받으니 맛있게 먹지 않아요? 이 정도면 뭐 톱스타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 죽음을 목전에 뒀던 녀석이 이렇게 잘 버텨줘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놀랍고 그저 기특한 마음뿐이라는데, 너 언제 이렇게 걷니? 며칠 사이 순식간에 큰 것 장평아. 아이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주고 또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애정이 샘솟게 만들며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장난꾸러기로 변하게 만드는 신비한 마력을 가진 장평이.
쟤를 보러 직원들이 많이 오니까 좀 많이 얘기도 하고 또 좋은 것도 있고. 마치 늦둥이 동생이 생긴 큰 경사를 맞은 것 마냥 다들 장평이 일이라면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라나 뭐라나. 얘가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알죠. 목마른 거 아니야? 너 물 마셔볼래? 아니야. 아니 말고. 아휴, 이 뭐 사무실의 상전이자 마스코트가 된 장평이. 자, 지금까지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녀석은 좀 쉬고 우리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를 볼 시간. 잠시만 안녕 해야 하는데, 그런데 아직 그런 걸 모르는 장평이는 더 놀고 싶다고 밖에 나가겠다고 난리다. 그러더니 결국 탈출을 시도하는데 다쳐 내려가 떨어지면 안 돼. 하지만 나 이거 태워줘 하다가 아이고 어떡해. 아이 그 참 떼찌 할까봐 눈치는 빤해가지고 바로 주랭랑이다. 그러더니 야야야, 화분 속 나뭇잎을 괜히 건드린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또 다른 화분으로 이동하는데, 그런데 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인데, 그러더니 창가로 다가가 바깥 세상이 훤히 비치는 곳에 앉아 한참 동안 그대로 있는 장평이 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치. 창밖 풍경을 보는 녀석은 차분하다 못해 쓸쓸하게까지 느껴지는데, 집 가고 싶어서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장평이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란 사람들. 정말 녀석은 제가 태어난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 일로 와.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한 거야? 잣나무가 많은 곳에서 살던 녀석의 향수를 달래줄 선물을 준비해왔다. 그래. 여기 와봐. 솔잎을 보자마자 꼬리를 살랑살랑. 고향에서 맡던 익숙한 냄새 때문인 걸까? 얘 꼬리 흔들는 거좀 봐. 아, 놀아달라고? 아유 곤석. 축 처져 있던 모습은 어딜 가고 활기 넘치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아이고 장평이 기분 좋아졌어. 갑자기 숨겨져 있던 야생 본능이 폭발하는지 이번엔 자세도 손을 대보는데 아이고 야무지기도 해라. 그동안 내색은 안 했어도 자신이 살던 자연을 그리워했을 녀석의 속내를 알게 되니 안타깝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든다. 밖에 나가서 놀래? 보통 산책시켜주는 데가 여기예요. 녀석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나무도 있고 풀도 있는 뒷마당으로 데리고 나온 수지씨. 놀아봐. 사람의 몸이 아닌 자연에 나오자 물 만난 고기가 따로 없다. 온통 제 세상인 양 돌아다니던 그때. 안돼. 들어갔다 큰일 났다. 아이고 참, 말릴 틈도 없이 녀석 이 계단 아래에 뚫린 작은 틈새로 들어가 버렸다. 경사진 계단 아래로 빈 공간만 보일 뿐 장평이 털끝 하나도 보이질 않는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뭔 일 난 거 아니야? 장평아!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지? 못 나오네? 어디로 가면 어떻게 됐는데? 여기 산책하다가 뚝 떨어져. 계단 뜯어야 되게 생겼어요. 어떻게? 장평이의 실종 사건에 직원들 비상이 걸렸다. 들어가긴 했지만 막상 나오려고 보니 너무 좁은 입구에 놀란 건 아닐까. 입구를 넓혀보기로 여기 했는데 판다고요? 야, 일이 되게 와 까다로워. 이거 엄청 커졌네요. 산책을 해도 늘 수지씨 주변을 떠나지 않았던 녀석이었는데 화염과 잿더미 속에서 어렵게 구한 장평이를 다시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속되는 구조 작업. 하지만 야저 사람이 하나 들어갈 정도. 애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녀석은 계단 아래로 들어간 지 4시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고 초조함에 입이 바싹바싹 말한다. 아휴, 혹시 녀석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다른 데로 가버린 건 아닌지 다시 한번 계단 아래를 살펴보는데 있다. 아유, 저기 있네. 또 있다. 찾았어요?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무서워서? 수시 여기 보여요? 아, 그렇네. 아, 불쌍해. 거기 바로 앞이에요? 이 정도 아래? 이렇게. 완전 구석이네. 아휴, 계단 끝부분에서 다시 나타난 장평이 녀석도 놀래고 당황했는지 잔뜩 겁을 먹었는데 이거 계단을 다 부술 수는 없고 얼었어. 점점 들어가.
장평이가 스스로 나와줘야만 하는데 장평아 일로 와. 장평아 일로 와. 일로 온다. 장평아 엄마야 일로 와. 일로 와. 엄마야 빨리 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자. 아이고 아유 수지 씨의 목소리를 들은 걸까? 장평이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훅 나왔네. 아이고. 네, 엄마 목소리를 알았나 봐. 바보야. 눈물 날 뻔했네. 길을 잃은 아이가 엄마를 찾듯 수지 씨 품을 파고들면 녀석 어리광이다. 아 진짜 마음 졸였어요. 못 나올까봐 저희 구석에서 너무 깊어서 안쪽이 그렇죠. 다칠까봐 걱정했고 못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오 장하다. 어휴 그렇게 5시간 만에 끝난 장평이 가출 사건. 6시간이요? 아이고. 찾았네. 장평이 귀환 소식에 다들 모여드는데 아이고 회복한다 보네. 긴장하는데 가출을 해보. 놀랬나 봐. 다들 너무 좋으시다. 예. 너무 어릴 때부터 사람들과 함께 살아서일까? 어려운 상황에 혼자 놓이자 가만히 있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장평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걱정되긴 하죠. 지금은 저희가 다 먹여주고 그러니까. 맨날 놀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가 걱정은 되지만 오늘 하루 많이 지쳤을 녀석을 수지 씨가 따뜻하게 품어주자. 어디 보자. 뭐야? 벌써 잠든 거야? 아유, 되게 피곤했나? 잠들었네. 잠들었어. 그렇게 장평이의 버라이어티한 하루가 저물어 가는데 잘 자요. 장평이가 사람들과 동고동락을 한 지 벌써 2주째. 녀석을 이대로 둬도 괜찮은 걸까? 자, 어디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보기로 했는데 이 친구구나. 야 정말 작다. 장평이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보는 전문가. 이거 지금 찍찍 거예요? 지금 제가 엄마 소리를 냈거든요. 엄마 소리를 뭐라고 그러는데 들은 적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가족들 간의 대화의 요령을 지금은 못 배운 겁니다. 이 정도면 지금 생후 한 7주, 길게는 7주 정도? 6주에서 7주 정도 됐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품을 떠나야 했던 장평이. 가만히 있네. 암컷이에요. 이게 생식기입니다, 이거요. 완전 장난꾸러기라서 원래 남자애 뭐- 까야 되는데. 아유, 알고 보니 녀석 차만 요조숙녀란다. 여린 소녀의 몸으로 화염을 견디고 살아남았다니 대견하기만 한데.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그 다람쥐는 평균적으로 낳는 다람쥐가 이제 보통 5마리 내외라고 보시면 돼요. 암컷 새끼 다람쥐 빼고 뭐 최대 4마리, 최소 2마리 정도는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기로 보아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을 때니 장평이 곁에 어미와 형제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가. 잿더미 속에 홀로 남겨져 있었던 장평이. 하지만 녀석이 혼자가 아니었다면 어미와 형제들도 그 산 어딘가에서 장평이가 그랬듯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지체하지 않고 찾은 산은 온통 잿빛으로 생명을 잃은 듯 여전히 황폐했고 참혹했던 당시의 흔적만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장평이가 정말 이런 곳에서 발견됐다는 게 놀라울 정도였다. 발견된 곳은 네. 여기에서 이 자리였는데. 웅크리고서 앉아 누워 있었거든요. 이 자리였는데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열이 땅을 오랫동안 달굴 가능성이 높아요. 땅 속이 보통 150도까지 올라갈 경우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얘는 살아있었냐는 거예요. 장평이의 생존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데 녀석이 발견됐던 주변은 모두 잿빛 투성이. 불을 피할 만한 곳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체 그 화염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걸까? 여기 한 30-40m 반경만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땅속에 굴을 파고 생활하는 다람쥐의 특성상 구조됐던 곳 근처에 녀석이 살던 굴이 있을 거라는데 사실 이건 너무 얕은 굴이거든요. 이게 다 들쥐 굴이에요. 이게 전부 다. 다람쥐 굴은 이렇게 만지지 않아요. 좀 깊이 팝니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작은 구멍들. 쥐굴이에요. 쥐굴. 뭐 100% 아직까진 다람쥐굴로 추정되는 구멍은 보이지 않는데 전부 타버려 폐허화돼버린 산에서 다람쥐굴을 찾는다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만큼이나 어려운 일.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발견했다.
야 설마. 보세요. 이분 대단하신 이게 것 속에서 같아요. 났거든요. 이게 속에서 나고 자 지금 안 뺐는데 이렇게. 위장이잖아 이렇게. 다람쥐가 하는 짓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큰 걸 들어간 거. 이게 다람쥐 굴이네. 예. 예, 여기. 이게 다람쥐 집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우 넓어졌다. 여기 안에 혹시라도 여기 산도가 있을 수 있어요. 산방. 새끼를 키우던 방. 장평이가 살았을 가능성이 높은 굴이 발견됐다. 만일 장평이가 이 굴 안에서 그 뜨거운 화염을 견디고 살아난 것이라면 당시 녀석과 함께였을 가능성이 높은 형제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벌써 이제 두 뼘. 그죠? 4cm. 그렇게 한참 굴을 파던 그때 자 보세요. 한 50cm 정도 지금 깊이가 유지됐고요. 이 깊이에 낙엽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다 이제 상술이나 굴참나무, 이게 신갈나무 잎이에요. 아우. 많아요. 이거 보세요.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만든 방은 안쪽에 있어요. 분명 최근까지도 다람쥐가 살았던 흔적은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아, 끝이 더 이상 굴이 없고 여기가 마지막 이 다람쥐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흔적들. 보세요. 잎을 다 찢어놨죠, 그죠? 실제 우리 담요처럼 이게 이 친구가 최근에 살았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때 뭐야? 저 있어요? 아니 굴이 무너지나? 뭐가 자꾸 물컹물컹한데? 여기 새끼가 있는 것 같아. 있는 거 같다고? 진짜 아니 촉감이 지금 이상해. 그리고 사체야 사체. 그곳에서 발견된 건 다람쥐 사체. 또 있어요. 그때 한 말이야. 장평이의 형제들로 추정되는 녀석들은 총 3마리로 싸늘하게 식은 채 굴 속에 남아있었다. 아 어떡해. 못 나온 거예요. 예. 얘만 나온 거야. 와. 뜨거운 화염을 함께 버텨냈을 아기 다람쥐 사납네. 근데 어쩌다 장평이만 구사일생으로 사람들 손에 구조가 됐던 것일까? 지금 죽은 지 한 2주. 왜냐면 이 안에 이 벌레들의 상태를 봐서는 한 2주 정도 이 속에서 그러니까 3, 4일은 잘 버텼어요. 얘들은 질식사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만나지 못할 상황이 됐고 못 나온 거. 예, 이 바깥에 상황이 너무 막 난리가 나니까 참다 이 친구만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불 나고 나서 그 이틀 뒤에 기어 나온 게 맞는 네, 거예요? 이틀 뒤에 나온 거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장평이가 구조된 곳과 구레거리는 불과 4m. 그 4m가 형제들의 운명을 달리했을 거라고. 한순간 잿더미로 변해버린 삶의 터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어린 생명이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어쩌면 모두가 안 된다고 포기한 그 순간 장평이는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사력을 다해 굴 밖으로 나왔던 건지도 모른다. 기특해요. 기특한 거야. 너 다시 봐야겠다. 이리 와라 장평. 응? 채 피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린 형제들이 잘 떠날 수 있도록 장평이도 그 길을 함께했다. 장평이가 아니었다면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고 목숨을 잃은 이 가여운 생명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가슴 아프네. 태어나서 햇볕도 못 보고 죽은 거야. 햇볕도. 아, 생각보다 더 진짜 좀 참혹하네요. 그죠. 네. 예. 가족을 잃은 거잖아요. 저희 뭐 사람들처럼 이렇게 표현을 못할 뿐이지 하나의 아픔을 가진 생명체가 또 생긴 거죠. 그러게. 아직은 죽는다는 게 이별이라는 게 뭔지조차 모를 너무나도 어린 아기 다람쥐 장평이. 녀석에게 오늘은 어떤 날로 기억될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기적처럼 살아난 장평이의 소식을 듣고 바빠진 사람들. 먼저 간 형제들의 목까지 더해 더 잘 살아가야 하는 만큼 어깨가 무거워진 장평이를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 중이라는데 러브하우스네요. 네,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이제 살아야죠. 야생 다람쥐에 맞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다람쥐답게 사람의 품에서 벗어나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마련한 야심찬 프로젝트. 자, 그리고 여기에 꼭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이거. 네, 산불 현장에서 발견된 애니까요. 이 친구를 보면서 항상 산불 조심에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산불 조심을 염두에 두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기엔 아직 너무 어리다는 전문가의 조언 아래 장평이를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주되 모든 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장평이의 맞춤형 하우스가 완성됐다. 새로운 집이야, 들어가 봐. 마음에 들까 하는 걱정도 잠깐. 나무의 크기는 적당한지 땅은 폭신한지 아이고 연서가 아주 그냥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좋아해, 신기해한다. 마음에 들었는지 어디 보자. 다람쥐에게 가장 기본인 나무 타기로 몸풀기에 나서더니 야, 달아둔 열매도 척하니 손을 댄다. 흙과 나무를 좋아하는 녀석답게 물 만난 고기처럼 주저없이 본능을 발휘하는데 놀 만큼 놀았나 싶은지 이젠 잣을 입에 꾸역꾸역 넣더니 그리고 구석진 곳으로 직행. 설마 에이 아니지. 응?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잣을 숨기는 걸 어찌 알았던 싶던 그때 잣을 잘도 숨겨버렸다. 아주 묻기까지. 이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척척. 어이구, 장평이의 천재 다람쥐 아니에요? 진짜 기특하다 장평아. 벌써부터 월동 준비라도 하려는지 녀석 또다시 이 판 가득 잣을 물고는 아까와는 다른 장소로 가더니 슉슉슉슉.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슉슉슉. 그냥 발에서 나는 소리야. 슉슉슉. 발바닥에 풀나게 땅을 파는데 볼이 터져라 가져온 잣을 묻고 이것은 먹이가 아니요, 그냥 땅이요, 땅. 아무것도 없인 게. 들키지 않으려고 다지고 또 다지고. 아이고, 저 고사리 같은 발가락으로 어찌나 야무지게 하는지 신통방통하네 진짜. 씩씩하지, 적응력도 빠르지. 앞으로는 그냥 어디다 내놔도 걱정 없이 훌륭한 다람쥐로 성장할 것 같은 예감. 그래, 아무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장평아? 그리고 처음으로 듣게 된 장평이의 목소리. 원래 신기해. 그러게 이게 원래 이렇게 울었어? 아니요. 이렇게 이런 숲의 환경을 조성해 주니까 이제 다람쥐가 소리도 내요. 그러니까 역시 다 지 살던 데 살아야 크게 살고 그래야지. 뭐 이 형제들 목까지 저희가 앞으로 야생에 나가기 전까지는 잘 키워서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야생에 잘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던 산불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아기 다람쥐 장평이. 이 작은 녀석은 온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기적은 찾아온다는 걸. 시간은 흐르고 잿더미 속에서 새 생명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 산이 푸르름을 되찾는 그날이 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현명한 다람쥐 장평이도 멋지게 컴백해 이 산을 누비게 되겠죠?